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울입니다. 오늘 4월 2일 수요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장중은 되게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자마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장 이후에는 그 좋았던 장의 상승분을 더 밑으로 지금 끄집어 내리고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는 선물 시장에서의 그런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주식시장이 되게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반대로 느껴지고요. 일단 테슬라는 더 좋은 상황이 맞아지지 않나. 일단은 시장이 트럼프의 이 관세기 정책을 받아들면서 패닉셀이 온 것 같은데 내일은 어쩌면 그 패닉셀을 다시 주섬주섬 집어 담는, 그래서 어쩌면 다시 파지티브로 돌아가는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생각의 어떤 이유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이 확정이 됐어요.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졌죠. 기대보다 큰 관세 정책이라고 해서 놀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상태에서 크게 떨어졌는데 다우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는 떨어진 폭을 만회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도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관세 때문에 그렇게 타격을 받을 그런 회사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각 나라별로 협상의 그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래서 그 협상의 어떤 결과,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장이 좀 좋게 반응해서 다시 상승 무드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발동하는 게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거를 반대를 해서 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막 각 나라별로 때리고 이러는 것이 대외 정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비롯한 글로벌리스트, 진보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을 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때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그 채권을 유럽이나 일본이나 반 러시아 세력들이 구매를 해줬어요. 그 돈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의 일론 머스크도 민주당 이쪽 세력에게 바이든 때 상당히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관세 전쟁을 앞세운 뒤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4년 동안에 했던 정책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을 시킨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지원을 끊겠다고 했더니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들도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미국채를 팔겠다는 거죠. 협박이나 다름없죠. 그것을 이제 관세 전쟁으로 좀 받아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선전포고는 해놓고 협상에서 결과만을 기다리는 지금 그 수준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관세에 가장 영향을 좀 덜 받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를 적용해서 불경기가 오고 그것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올 거란 그런 예측도 있지만 상위 50%에는 그렇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하위 50%에 계속 어필을 하면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되게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얘기하고, 이 얘기만 했지 뒤에서는 또 딴짓을 막 한 그런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하위 50%가 더 좀, 항상 그렇죠. 민주당 때도 그랬고, 민주당이 뭐 이것저것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보면 하위 50%가 더 타격이 있고 상위 50%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얘기하면서 감세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테슬라는 부품이 좀 수입을 해오고 있지만 그것을 감세 정책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테슬라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는 모델 Y 주니퍼가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져서 나오면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낸시 펠로시 있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낸시 펠로시가 뒤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사실 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민주당 가면을 쓴 이 사람들 너무 저는 진짜 싫습니다. 너무 많이 속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모델 Y 주니퍼의 기본 사양이 아마 출시가 되는데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도 지금 모델 Y 런치 모델도 완전히 풀 패키지인데 이것저것 빼고 하면은 제가 2년 전에 샀던 중간 모델이죠. 롱레인지 모델, 듀얼 모터 롱레인지 모델하고 가격이 같아요. 그렇지만 더 새 차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옵션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전의 가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런치 모델을 그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 사양도 상당히 시장에 가격으로서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으로 인한 테슬라의 테러도 작용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듯이 공화당 지지층의 테슬라 구매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이 테러가 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5월 말이 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간의 끝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활동이 이제 종료가 되면 또 하나의 캐탈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주 좋은 캐탈리스트들이 테슬라에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 2025년 1분기 발표가 있는데 일단 인도량 나왔고요. 자료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FSD의 수익성이라든가 파급력, 그다음에 히든 카드가 만약에 나오면 또 테슬라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쇼트를 치지는 않겠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풋옵션을 사지도 않겠다. 그리고 상승에 베팅하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 콜옵션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상승 무드는 단기 상승 무드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하방 압력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고는 있는데 지금 이 보라색 저지선만 뚫는다면 충분히 상승 무드를 타서 이 350불선, 325불선에서 350불 사이, 이 사이까지 진입을 해서 V자 상승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고 하면 내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라가서 오늘 했던 290선을 어쩌면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한 240불대에서 이 노란색 구간 한 240불에서 225불선 내에서 또 추가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테슬라의 올해 투자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암울한데요.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가 충분히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게 믿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